자, 또 한번 시작을 해봅니다. 이제 10화입니다. 벌써 많이 왔죠. 10화가 엄청 많이 온 겁니다. 책이 주요 내용들 제가 요약을 해보고 하는데, 저자분한테 저자분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책을 실제로 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림 같은 것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만화책인데, 만화책을 쉽게 쓴 거죠. 원래 쓴 것보다. 근데 그걸 또 더 쉽게 하겠다고 설명을 하고 있으니 요약을 해서 얼마나 많이 요약이지 양이 줄었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좀 들으신 분들은 책을 사갖고 직접 비교를 해보십시오. 비교를 하면서 읽으시면서 제 이야기를 참조하시고 같이 보시는 게 맞습니다. 페이지 수는 안 적었으니까 실제로 읽어보시면 이 내용들이 어디서 나오나 하나씩 찾아보시는 그런 재미도 있으실 겁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보겠습니다. 직접 투자를 위한 대세 판단 요령입니다. 안타깝지만 대세 판단은 거시가 최고입니다. 거시를 해야지 차트를 통해서 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필요는 하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대세 판단하는데 거시 너무 빨리 나오기 때문에 재수없는 소리만 계속 해대고, 또 신호가 또 엇갈리기도 합니다. 중간에 다시 돌아가게 서기도 하고, 그러므로 시장의 판단을 볼 수 있는 차트에 대한 공부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그래프로 판단해 봅시다. 기본적으로 200일 이동 평균선으로 판단을 합니다. 200일 이동 평균선이 실제 시가가 20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있는가, 위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이게 평균선 이렇게 가는데 하향 돌파했다. 그럼 이제 끝인 겁니다. 차트가 이제 깨진 거니까 이때부터는 가능하시면은 이제 다 치우고 만화책이나 보고 저렇게 쉬십시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괜히 돈 집어넣었다가 그거 불태워버리면 마음만 아픕니다. 장시간 찍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계속 보시죠. 200 이동평균선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하향 돌파하게 되면은 이제 집어 던지십시오. 중간에 200 이동평균선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 이렇게 움직이는데 200 이동평균선 이렇게 갖고 돌파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거시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넘어갔을 때 거시 상황이 상승 국면이냐 하락 국면이냐 고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거시에서는 자주 안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상승 국면에서는 상승이라고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얘기를 하므로 같이 이제 엮어서 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할 것입니다. 고민해볼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남의 돈 공짜로 먹는 거 아니니까 공부하십시오. 자, 좀 더 봐봅시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이걸 갖다가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진우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는 게 나온 지가 얼마 됐냐. 그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 그래서 많이 발전을 했으므로 지금 잘 맞는다. 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배워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해서 상승폭과 하락폭을 계산할 수 있고, 그게 뭐 꺾이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우의 추세 이론은 제가 좀 딱 보고서 이건 좀 이해가 가네 그래갖고 6개 국면을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갖고 강세장과 약세장에 대해 나눠놓은 것을 좀 봤습니다. 이게 뭐 현상 상황 다우의 추세 이론이라고 써있지만 실제로 이제 시장이 어떤 식으로 형식으로 넘어가는가 설명을 해주는 건데, 이거와 함께 이제 저희 밴드에서 조사했던 레이달리오 관련 연구를 좀 보시는 게 맞습니다. 레이달리오의 이제 부채를 이용한 8개 국면을 이제 정의를 하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거시적 상황들이 변화가 되는가, 또 자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이론과 함께 비교해서 보신다면 매우 소중한 이야기가 될 듯합니다. 보시면 매직 국면, 마크업 국면, 과열 국면이 있습니다. 매직 국면, 과열 국면 이렇게 올라갈 때 얘기죠. 매직 국면 여기고, 마크업 국면 여기고, 과열 국면 여기겠습니다. A, B, C. 설명 한번 해볼까요? A 국면은 뭡니까? A 국면은 아직도 회복 전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장래 희망이 없어 보이고 모두 다 세상은 망했다는 얘기 나오고 계속해서 어두운 뉴스만 나옵니다. 지금일까요? 아닙니다. 아직 뭐 망했다는 얘기 안 나옵니다. 전문 투자자들이 매집을 시작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사고 있습니다. 뭐 국민연금이라던가 각종 이제 해외 이제 펀드들이 들어와서 사는데 우린 그거 개무시하죠. 무시하고 미친 것들, 저것들은 맨날 저지랄이야 하면서 욕만 하고 있겠죠. 마크업 국면,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했고 여기서 이제 아직 이윤이 안 나옵니다. 이윤이 엉망진창이고 이제 마크업 국면 이제 올라가기는 B 국면인데, 여기서 이제 주가가 이제 지표들이 좋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A 국면에서 지표들이 돌아서기 시작하는데, 돌아서지만 지표 좋아하는 지표쟁이들 외에는 아무도 믿질 않습니다. 지표쟁이들이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받아들일 리가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왜죠? 기분이 나쁘거든요. 쟤들은 항상 재수없는 소리만 했는데 이제 좋은 소리 한다고 받아줄 리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저 들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비국면에 들어서게 되면 지표가 모두 다 돌아섰고 모두 다 함께 신이 나 있습니다. 왜죠? 성과는 점점 좋아지고
주가는 좋아지고 기업 수익이 증가하고 기술적 분석이 잘 먹힙니다. 왜죠? 개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방법이 실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경제 여건이 좋아지고 호재가 나옵니다. 뭘 한다, 새로운 사업에 진출한다, 각종 좋은 이야기에 대해서 팍팍팍팍 이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쁜 이야기에 대해서는 둔감해지고 좋은 이야기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상승을 합니다. 왜죠? 경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물가 상승하게 되고 그 물가에 대응하여서 금리를 상승시키는 거죠. 급등 종목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뭐 일반적인 호황장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C 국면, 즉 과열 국면에 들어서게 됩니다. 과열 국면에 뭐가 나오죠? 각종 통계는 좋게 나오고 이익도 최대치가 나옵니다. 근데 신주 발행이 급증을 하게 됩니다. 대형 회사들이 상장을 많이 하게 되고 주식들이 막 공급이 많아집니다. 주식은 뭐죠? 근본적으로 제조업입니다. 새로운 주식을 많이 넣으면은 공급이 많아지고 공급이 많아지면은 수요가 못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 가격이 무너지게 됩니다. 보통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증권에 관한 뉴스가 거의 언론을 도배합니다. 얼마 전에 비트코인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비트코인을 얘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주식을 얘기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망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을 얘기하면 그것도 역시 망하는 시기가 다가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죠? 마지막 사슬함까지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미들이 대거 주식에 등장합니다. 아줌마들이 시장 참여하고, 그래서 보통 꼭지에 물린다고 얘기가 나오죠. 평생을 이제 열심히 일만 하고 쳐다도 안 보다가 거의 이제 이 시점에 많이들 참여를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단체로 물립니다. 도사들은 이때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떠넘기 노력을 하게 되죠. 분산 국민이라고 나옵니다. 전문가들이 이제 이탈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과열을 넘어서 분산을 가면서 전문가들 팔아치우는 거죠. 국민연금이 팔고 이제 큰 손들이 팔고 나가게 되면서 슬픈 이야기지만 이제 개미들이 열심히 매수를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개미들이 매수하면 떨어지고 이제 전문가들이 사면,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이 사면 올라간다. 그런 얘기가 제일 잘 맞는 시기가 되겠죠. 지금 어떻습니까? 외국인은 팔고 개인은 삽니다. 그럼 얘기했죠. 언제쯤 될까요? 과열 국면일까요? 분산 국면일까요? 여기까지만 해도 개미들도 사고 외국인도 사고 뭐 기관도 사고 다 함께 사는 장입니다만, 여기 되면은 개인만 사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콜금리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제 단기금리가 올라가는 걸 얘기합니다. 단기금리가 올라가가지고 정부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는 거죠. 경기는 꺾였는데 불구하고 과열 국면에 그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일 수도 있고 또는 미국 정부가 올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에 맞춰 단기금리, 콜금리가 올라가고 금리가 이제 경제를 찍어 누르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물가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가가 잘리는 순간, 즉 경기가 무너지는 순간까지 금리 상승은 지속되게 됩니다. 단기금리 상승으로 장기금리 안 움직이고 단기금리는 계속 올라가면서 결국 장단금세 역전이 일어나고 이제 세상은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장단금세 역전나는 이제 분석국면을 지나서 공포국면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럼 경제 및 기업의 수익에 관한 실적이 발표가 나쁘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또 미래 전망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죠. 지금 같으면 애플이 뭐 1억대를 판다고 했었는데 9천만 대밖에 못 팔 것 같은 걸? 막 이런 미래 전망이 나옵니다. 당장도 아니고 미래 전망인데 그것만 가지고도 이제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하려는 투자자의 마음이 죄송합니다. 투자자의 마음들이 조급해지고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막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내 인생 어쩌지? 막 이러면서 물려가지고 이제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물렸기 때문에 장투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치 투자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데 안타깝지만 가치 투자는 여기부터 시작인데 너무 빨리 시작한 꼴이 되게 됩니다. A, B, C라고 하면은 한 B 국면 정도가 공포 국면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A국면에 다 털고 나갔고 실적에서 안 좋게 나오는데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서 계속 가져가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경기는 순환해야 되므로 순환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하락이 날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자, 어떻게든 봅시다. 그런 다음에 침체 국면이 되면 어떻습니까?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됩니다. 실망 매물이 뭐죠? 주식을 샀는데 내가 10만 원에 샀는데 이 주식이 2만 원이 됐어요. 그럼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승질나니까 파는 겁니다. 이미 옛날에 한 8만 원 정도에 다 털고 나갔으면은 손절만 했으면 좀 손해라도 적을 건데 기다려본 거죠. 어떻게 할까. 어느 날 갑자기 6만 원이 되니까 여보 팝시다. 그럼 어때죠? 이 관도 4만 원이나 손해봤는데 어떻게 팔아? 언젠가 오를 거야. 기다려보면 어떻게 되죠? 2만 원 됩니다. 올라가면 회복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5배가 올라야 되는데 5배 오른 주식 없습니다. 500% 올라야 되는데 이런 건 못 오릅니다. 한 100% 정도 오를 수 있겠죠. 아주 좋으면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투자는 그런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실명 매물로 이제 투매가 발생을 하고 집어 던지는 거죠. 투매만 발생합니까? 아닙니다. 이제 이미 이렇게 국면 넘어갈 때 A, B, C 국면일 때 B 국면에서 개미들이 대량으로 돈을 빌려가고 주식을 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마진콜이 들어옵니다. 너 돈 빌려간 거 있잖아. 주식 담보가 좀 깎이네? 돈을 갚던가? 아니면 주식은 내가 자동으로 팔아버릴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팔립니다. 그러면서 대량 매물이 계속 투매가 발생하고 이 투매, 그러니까 대량 그 마진콜에 대해서 자동 매매, 반대 매매라고 하던가요? 그거 들어가기 전에 던지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기계가 자동으로 그냥 팔아버리기도 하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계속 떨어진다는 정보가 퍼져나갑니다. 기업 수익이 악화되고 금리가 하락을 하고 금융을 완화하고 우량주도 하락을 합니다. 이때 뭘 해야 돼요? 이때부터 가치 투자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사야 됩니다. 이때 사가지고 가치 투자는 이렇게 돌아와서 이 매직 국면을 타고 마커 국면을 던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럼 성장 투자는 언제 들어갈까요? 이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에 팔아야 됩니다. 둘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앞에 거에서. 다르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오르는 걸 꿈꾸지 이렇게 복잡하고 재수없는 걸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보기엔 잘 못할 것 같습니다. 항상 그러하듯 우리는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공부하면은 이거에 대한 재미는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괜히 아까운 돈 갖다가 퍼붓는 상황은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너무 재수없는 얘기를 한다고요? 아닙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그것보다 더 우울하고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수없는 얘기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자만이 결국 이상한 사람이 되어서 돈을 벌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와 저희 밴드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에 동조하지 않는 분들은 아마 다 나가셨을 것이고 동조하는 분들만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이지 평균적인 인간, 일반적인 사람은 공포 국면에 살 수 없고 사람들이 모두 호응할 때 팔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인간은 원래 돈을 못 버는 겁니다. 당신이 가난한 이유는 정상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가 돈을 벌 이유는 우리 모두 이상한 사람일 때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